자, 오늘 이현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현주 최고 경기지사 불출마 당 지도부에 남겠다. 그러니까 불출마를 하고 당 지도부에 남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요.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정부와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가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이 출마를 안 하는 이유는 아직은 이제 부족하다. 더 역량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아직 경기지사에 도전할 만한 그런 그릇은 안 된다라는 이제 자기 평가도 있지만은 최고위원을 계속 유지를 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정청래를 계속 갈구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는 남아서 끝까지 정청래를 갈구겠다. 정청래는 내가 잡는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 정치인들을 뒷받침하는 게 제 역할이다. 역할이 두 가지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훌륭한 동료들을 뒷받침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출마를 안 하고 지도부에 남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가 자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현주가 남아서 정청래의 발목을 잡겠다. 요런 의미고, 두 번째 훌륭한 동료 정치인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한준호 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현주하고 한준호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은 한준호 의원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뭐 선대위원장, 뭐 본선에서는 선대위원장을 할 수도 있어요. 예선에서는 이제 최고위원이니까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할 수는 없는데, 본선에 들어가면은 이제 한준호 의원이 예선 통과를 하면은 본선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이제 한준호의 선대위원장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윤인섭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과 한준호를 돕겠다. 그래서 나는 당에 남으련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12월 3일까지 사퇴를 하는 사람은 이제 3명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김병주, 전현희, 한준호는 사퇴를 한다. 출마를 다 공식화했습니다. 3명은 사퇴를 하고, 그러면은 이현주, 황명선은 남는 거죠. 남는 상황이 되는데, 어제 설명을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못 알아듣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스톤 라이언님, 이현주가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한다는 거네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자,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가 당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9명이에요. 그죠? 이게 최고위원회는 홀수가 돼야 돼. 왜냐하면 표결을 해야 되니까. 모든 의사결정 기구는 홀수가 돼야 됩니다. 홀수가 돼야 표결을 해가지고 과반을 가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9명이에요. 9명인데 5명이 청파, 청래파, 그러니까 털파들이죠. 5명이 털파, 4명이 명파예요. 지금 친명. 그지? 5명이 친청, 4명이 친명이다. 이게 이제 이번에 그 1인 1표제 논란을 둘러싸고 확인이 된 거죠. 요 4명이 반대를 했잖아요. 김병기, 이현주, 한준호, 황명선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친명인 거예요. 근데 지금 5명은 정청래, 전현희, 김병주,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서삼석, 그리고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이 된 박지원, 요 4명이 청래파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뭔가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청래파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5대4니까. 과반이 넘어가니까 정청래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당이 굴러가겠죠. 정승은님 12월입니다. 일단 요만큼 시청료 납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현희, 김병주가 사퇴를 했어요. 그죠? 사퇴를 할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한준호가 사퇴를 해요. 자, 그러면은 3대3이 되는 거죠. 3대3. 3대3이 되죠. 자, 아무것도 표결을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 조우영이는 너 오지 말라는데 이렇게 오고 그러니. 3대3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친명사, 친털5였는데 이번에 최고위원이 3명이 사퇴를 함으로써, 그죠? 김병주, 전현희, 한준호가 사퇴를 하면서 3대3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3대3이. 이렇게 되면은 정청래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는. 그죠? 이게 아무것도 표결이 안 되지. 의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결이. 반반 딱 갈려버리잖아. 그래서 그동안 정청래가 폭주를 해왔는데 이현주가 출마를 안 함으로 인해서 3대3이 됐고, 3대3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정청래가 폭주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자,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당에 남아서 자, 정청래를 제동을 거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는 겁니다. 자, 3대3 구도가 됐고요. 1월 중순에 보궐선거를 하게 돼요. 예. 그 임기 8개월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두 달 안에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1월 중순쯤이 됩니다. 그럼 3명을 더 뽑아야 되죠. 최고위원 3명을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월 중순에. 그럼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자, 3대3이 돼서 정청래가 폭주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3대3이 됐는데 보궐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즉 1월 중순까지 이현주나 황명선이 사퇴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아니 왜 아까 장경태 얘기를 했잖아요. 내일 이제 최고위원회부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 친명 쪽에서는 장경태 버리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장경태가 탈당을 하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정청래는 오늘 기자회견까지 시켰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죠. 그럼 이현주 의원이 내일 또 총대를 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이현주 전문이에요. 예, 어차피 치킨 몸, 어차피 베린 몸이고, 털빠들이 이현주는 아주 눈에 가시같이 생각을 하잖아. 전현희가 이현주를 비웃는 거 영상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현주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잃을 게 많아요. 그죠? 또 털빠들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현주는 어차피 털빠들이 버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현주는 잃을 게 없어. 그래서 욕먹는 거는 본인이 앞장서서 하면 돼요. 대신에 이현주가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털빠들한테는 어차피 찍혀가지고 본인이 그 뭐 비난을 하건 정청래랑 맞붙건 말건 털빠들은 싫어하겠지만 이현주 의원이 치고 나가면은 명빠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친명 이재명의 잔다르크가 되는 거야. 명빠들의 잔다르크가 돼요. 그 지난번에 1인 1표제 가지고 이현주 의원이 들이받았잖아요. 들이받았을 때 저 털빠들은 난리가 났지. 이현주 저럴 줄 알았다. 이현주 죽여라. 그러고 난리가 났지만 친명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현주 인기가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현주는 어차피 털빠의 지지는 못 받으니 친명에서 지지를 받는 거물급 정치인으로 오히려 클 수 있는 기회야, 지금이. 그러면 정청래랑 들이받으면 들이받을수록 이현주는 친명 지지층이 단단해지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자산이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현주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체급이 올라가게 돼. 그 이현주한테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게 총대 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친명 핵심으로 클 수 있는,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데 정청래랑 들이받으면서 친명의 잔다르크가 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정무적 판단을 못할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들이받는 거예요. 야, 장경태 제끼고 가자. 그러면 이제 뭐 문빠들, 털빠들은 난리가 나겠지만 친명 쪽에서는 이현주 말이 맞지 않냐. 장경태 때문에 지방선거 말아먹을 수 없다. 장경태 자르고 가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야.
근데 이제 아직 사퇴를 안 했죠. 아직 사퇴를 안 해가지고 내일은 이제 5대4로 막 싸우는 거예요. 5대4로. 5대4로 싸우겠지, 내일까지는.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 5대4로 막 싸움이 나. 예, 조연아님, 이현주 최고위원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2일쯤에, 3명이 사퇴를 하잖아요. 3명이 사퇴를 하고 나면 3대3이 돼. 그럼 3일날 최고위원회를 다시 해요. 다시 하자, 지금. 이거 장경태 문제 빨리 해결하자. 그래갖고 3일날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급한 문제니까 빨리 열어가지고, 이 문제 빨리 매듭을 짓자. 라고 하면은 3일부터는 3대3이 되는 거야. 3일부터는 3대3이 돼요. 그러니까 3대3이니까 결론이 안 나죠. 그럴 것 같죠? 3대3이니까 결론이 안 나잖아, 이러면은. 장경태를 우리가 탈당을 시킬 건지 제명을 시킬 건지 이게 3대3이니까 결론이 안 날 텐데 이게 무조건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이현주 의원이 한마디만 하면 돼. 정청래한테. 장경태 만약에 손절 안 하면은 나 사퇴한다. 그 황명선 의원도 한마디만 하면 돼요. 만약에 장경태 문제 해결을 안 하면은 우리 둘이 사퇴하겠다. 비대위로 가겠다.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야. 스톤라이언님, 잼통에겐 새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평님께서 임명직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삼고처려. 제가 그렇게 뭐 싼 사람이 아니에요. 비싸요, 저. 이제 정청래의 목줄은 이현주가 진 거예요. 이현주하고 황명선하고. 야, 막 들으니까 좀 화나지 너. 현성아. 막 짜증나고 힘들지 너. 너 털빠지. 내 얘기 들으니까 막 화나지. 이제 이현주한테 정청래가 목줄이 잡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짜증나지, 그지? 막 욕하고 싶고 막 그렇지. 그럼 내가 이제 내 말이 맞는 거지. 막 괴롭잖아 지금, 그잖아. 내 말 들으니까 막 짜증나지, 그지? 털빠들은 이제 제 말 들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가 완전히 목숨줄 잡은 거예요. 언제까지 잡은 거냐? 적어도 새로운 최고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1월 중순까지는 이현주가 정청래 목숨줄을 잡았다. 이제부터 때려잡는 거예요. 이제부터 때려잡는 거야, 이현주가. 그러니까 12월 2일이 지나가지고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가 사퇴하고 나면은 3대3이 되는데 언제든지 다음 최고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황명선하고 이현주가 사퇴를 해버리면은 바로 비대위로 가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현주는 뭐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정청래가 또 헛소리하고 막 우기고 그러면은 나 사퇴한다, 씨발. 이거 우리 당을 위해서. 아까 이현주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은 남겠다 얘기를 했잖아. 그 장경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됩니까?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돼요, 장경태가?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탈당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제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정청래가 버텨. 그 제명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못해. 나 최고위원 안 해. 사퇴를 하는 순간 비대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남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재판단에는 친명 쪽에서 이현주 의원이 남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정청래는 이제 이현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그 털빠들은 이제 이현주 의원 욕하면 안 돼, 니들. 빨리 정신 차려. 지금 이현주, 황명선을 이현주 공주님. 앞으로 이제 딴지 게시판에서 언주 공주님이라고 써야 돼. 이현주 의원이 지금 사퇴를 해버리면은 바로 정청래가 날아가는데 이현주를 긁으면 안 되지. 이현주를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딴지 게시판에는 이제 앞으로 언주 공주님이라고. 그게 정청래를 지키는 길이야. 이현주가 뚜껑 열려가지고 사퇴해버린다 그러면 정청래는 완전히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현주는 딴지가 지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현주는 딴지가 지켜야 된다. 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궐선거 문제인데 1월 중순에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데 이때 지금 3대3이잖아요. 3대3인데 3명을 뽑는데 친명 쪽을 2명 이상 뽑으면 돼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정청래도 당연히 이 기회에 청래파, 털빠들을 최고위원을 내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2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정청래도. 정청래도 2명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은 계속 이현주한테
눈치 보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현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현주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앞에 사람이 다 날아가가지고 이현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회 할 때 그 모두 발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왼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앉고요. 오른쪽에 이현주가 앉아요. 그래서 우병기, 좌원주.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바뀝니다. 정청래가 가운데 앉고, 예, 우변기,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우병기, 좌원주. 예, 이렇게 이제 앉게 돼요. 그 환장하는 거죠. 그래, 당대표가 한마디 하면은 원내대표하고, 수석 최고위원이 쌍포로 조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냥 바로 옆에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고위원회 때 보시게 될 모습, 예, 요거 잠깐 영상을 보시고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 그리고 털빠들 와서 오늘 많이 봐. 나한테 참교육을 좀 받아야 돼, 니들은. 무조건 깐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니네 이제 좆된 거야, 정청래. 그래서 앞으로 보여줄 모습,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해서 앞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벌어질 모습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만나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 당의 당무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안건 중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사안의 핵심은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과소대표되고 있는 이 취약지역에 대한 우려 등등이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지난 2023년 우리 당은 대의원제 축소를 위해 과거 60대 1이던 대의원대 권리당원의 표 반영을 20대 1로 축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당시 논의 과정은 지금과 다르게 충분한 시간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고 절차적 문제도 정당성을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설득해가면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냈습니다. 대의원제 축소가 처음 제기되었던 2023년 5월부터 최종 중앙위원회 의결을 얻은 12월까지 약 7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까지 거치면서 개정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고 결국 다수의 공감대를 얻는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수가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까지도 찬성했지만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정도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당 내에는 당원들조차도 대의원제의 사실상 폐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다수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빨리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불과 1개월 가입 당원의 참여, 권리당원의 16.8%밖에 참여하지 않은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사실 저는 권리당원 비율 높이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이해관계로 따지자면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저는 대의원 투표에서 꼴찌를 하다시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개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절차의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대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권리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국 정당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굉장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 지역의 취약 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고 또 그들에 대한 이 전면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당원 전반의 동의와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 정도면 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수기 과정을 거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과거 1인 1표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사이다 발언으로 요즘 우리 민주당 당원들에게 갈채를 받았던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뭐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압박을 하면 됩니다. 자꾸 이렇게 멋대로 하면은 나 그만둔다? 나 사퇴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1월 중순까지는 이현주가 이제 정청래의 목숨줄을 명줄을 잡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현주하고 황명선이 사퇴를 해버리면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정청래는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예, 스톤 라이언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최평리 정치시킵시다. 제갈량도 처음에 계속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두밀두밀하게 살아갑시다. 여유 있는 분들 다 알아들으시라고 봅니다. 이런 분 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새로운 인재 수혈이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아니 그 우리 스톤 라이언님의 그 충심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은 저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돕는 것보다는 유튜브로 돕는 게 더 크다고 봐요. 지금 뭐냐 하면은 김어준을 잡을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제가 좀 자만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뭐 그 시청률로 뭐 김어준을 잡겠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김어준한테 쓴소리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진보 유튜브 쪽에. 지금 장경태 문제만 봐도 그렇잖아. 이렇게 냉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뭐 대형 유튜버들 입도 뻥끗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의 유튜브 권력이 진짜 웬만한 장관보다 당대표보다 더 큰 상황이잖아 지금. 그래서 누군가는 견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김어준 잡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튜브 장관. 이재명 정부의 뉴미디어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 그냥 저 혼자 할래. 누가 임명해 주는 거 아니지만은 아니면 털보 장관, 털보 전담반, 뭐 털보 TF, 비공식 제가 털보 TF입니다. 그래서 김어준을 견제를 안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단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스톤 라이언님. 그래서 스톤 라이언님 보시기에는 뭐 아쉽겠지. 저 같은 인재가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서 혹은 민주당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실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털보 때려잡을 사람이 저밖에 없다. 아니 없잖아요. 없는 게 사실이야. 제가 잘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도 안 때려잡으니까 내가 때려잡아야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소소하게 김어준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채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잖아요. 저도 뭐
기껏해야 5만 유튜버긴 하지만 어쨌건 뭐 동접을 보면 뭐 4천씩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크잖아. 예? 반털보 유튜버 중에서는 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이게 이제 더 중요한데, 그럼 1월 중순에 우리가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예,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기 때문에 중앙이 50%, 그 다음에 권리당원 50%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1월 중순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치열해진 거야. 털빠들은, 정청래는 여기서 2명 이상 당선을 못 시키면, 그러니까 털레파 2명 이상을 당선을 못 시키면은 계속 그 이현주가 사실상의 당대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대표를 하는, 계속 발목 잡히는,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최고위원회에서. 그래서 정청래도 2명 이상의 최고위원을 다음 당대표 선거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친명 쪽도 2명 이상을 당선을 시켜야 돼. 그래야 정청래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어요. 정청래가 설치고 다니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2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가 보궐선거긴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천 룰을 정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천 심사를 하고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친명 쪽이 5명이 돼야 됩니다. 5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친명에서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제 정청래 그 임종복 문자도 그 공개가 돼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예, 임종복이 최고위원을 뭐 누구한테 제안을 했다, 이런 문자를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그게 오픈이 돼가지고 욕을 처먹었는데, 지금 정청래 쪽에서는 보궐선거 준비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이모경, 이모경은 이제 털레파라는 게 확인이 됐죠. 예. 이철우님, 최평님 올해 출산율 급등했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선거 지기도 힘든데 진짜 친문에 무능에 치가 떨리네요. 그래서 지금 이모경하고 이성윤, 두 사람이 지금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뭐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청래파 쪽이, 털레파 쪽이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나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의원이 아니어도 나올 수 있는데 의원들이 청래파에 거의 없잖아. 근데 지금 당직자들이 있잖아요. 당직자들 다 한 자리씩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겨우 나오는 얘기가 이모경, 이성윤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못 이겨요, 최고위원 선거에서. 그러면은 친명 쪽에는 선수들이 많아, 지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 좀 포부가 있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번 보궐선거가 대단히 중요해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 뭐 길어야 한 6, 7개월 하는 거잖아요. 6, 7개월 정도 최고위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전당대회 때 이번에 최고위원 하신 분들을, 보궐선거 때 최고위원 하신 분들은 재출마를 해도 돼요. 재출마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임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 때 다음에 당대표가 누군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친명 의원 여러분,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지금 머리 잘 써야 돼. 본인이 크고 싶으면은. 다음 당대표가 김민석이야. 김민석 당대표 때 최고위원을 하는 건 정치적으로 거의 로또 맞는 거예요. 지금 뭐 차기의 가장 유력한 인물 중에 한 명이 김민석 총리잖아. 근데 지금 다 차기 당대표가 뭐 거의 김민석 확정이에요. 근데 이번에 최고위원회 가가지고 보궐선거 때 당선이 된 3명은 다음에 또 나와도 우리 당원들이 이해를 한다라는 거야. 욕을 안 해. 그러면은 이번에 나와서 당선된 사람이 다음 전당대회 때, 당원대회 때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번에 나오라고. 근데 이번에는 여론조사 안 들어가고 중앙위원이 50%가 들어가요. 즉 친명이 대단히 유리한 거예요. 제가 중앙위원은 친명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 지금 정청래 체제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예,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지금 중앙위원회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친명들이 중앙위원회를 장악을 하고 있어. 예, 푸르디르님, 친명 쪽은 언론 편이 없어서 털방송에서 수박으로 낙인 찍히면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중앙위원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친명 쪽이 유리한 선거예요.
50% 먹고 시작하는 선거야. 그럼 당원 투표인데 당원 투표도 정청래가 60%를 받긴 했지만은 지금 정청래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당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6대4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친명 후보들이 출마를 하면은 당선되기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야. 그러면 3명 나오면 돼요. 친명 쪽에서 3명만 나와라. 3명만 나오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3명 나와서 3명 다 당선시키면은 정청래는 사실상 산소호흡기 다는 거고, 예, 중환자실로 가는 거예요. 정청래 당대표 체제는 무너지는 거고, 예, 그 정청래는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3명 내보내가지고 3명 다 친명으로 당선시키자고. 지금 선수들 많잖아. 예? 우리 당원들이 좋아하시는 의원들 많잖아요. 이모경하고 이성윤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인지도 높은 의원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친명 중에 이번에 최고위원 좀 출마하셨으면 좋겠는 분들. 여성은 한 명 있어야 되고, 예. 저기 그 누굽니까? 노정면 의원 어때요? 노정면 의원 괜찮잖아 인기. 윤영진님, 까왕님 최고위원 출마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당대표가 지명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지원하나요? 본인들이 출마하는 거고 중앙위원 50%, 당원 50%로 선출하는 거예요. 1월 중순에. 노정면 좋잖아요. 박성준 의원 어때요? 정책위 의장했던. 많아 여기 선수들이. 여성 쪽엔 누가 있나? 여성 쪽에 좀 친명으로 이름을 날리는 분들이 없네. 김우영 의원도 있네. 박선원 의원, 황정아, 김용만 의원 괜찮네. 이번 기회에 한번 사이즈 좀 키워보시지. 여기는 선수가 줄을 섰어. 저쪽은 3명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모경하고 이성윤 외에는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천준호 의원도 있고. 이거 너무 많다. 야 우리끼리 좀 이거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너무 많아 너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청래가 지명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투표로 뽑는 거예요. 뭐 노정면, 김용만, 박성원, 황정아, 김기표, 김우영, 김준혁, 이소영 뭐 많네.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 의원분들 좀 큰 정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다.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꼭 출마를 하시고 김민석 총리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리고 다음 최고위원회 진입을 하면 공천 그냥 받는 거잖아. 그죠? 총선 공천을 하잖아요. 다음 지도부가.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오실 때 런닝메이트가 돼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총선 공천을 하기 때문에 최고위원은 그냥 프리패스가 된다. 총선 때 그냥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처럼 중요한 의원들에게는 보궐선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무조건 출마를 해야 된다. 친명 쪽에서 무조건 출마를 해가지고 3명 다 당선시키자. 3명만 당선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는 중환자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제가 이제 뭐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현주 의원이 이번에 경기지사 출마를 한다 그러면 사퇴를 하고 황명선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하고 요게 이제 플랜 A예요. 비대위로 가는 거죠. 근데 비대위로 가면은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통쾌하고 시원하지. 근데 당이 시끄러워져요. 지방선거 앞두고 당이 분열돼. 친문하고 친명이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어. 그럼 당이 시끄러워지면은 지방선거에 안 그래도 좀 부작용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비대위로 가는 거는 사실상 플랜 A라기보다는 극약 처방이다. 그리고 앞으로 1월 중순까지 정청래 하는 거 봐가지고 여차하면은 이현주 의원하고 황명선 의원이 사퇴해버리면 돼요. 그럼 바로 비대위야. 그래서 비대위 카드를 손에 쥐고 이현주 의원이 정청래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 된다. 여차하면 나 사퇴한다. 그러니까 사퇴로 다 협박하는 거예요. 사퇴로. 협박하고 다음 보궐선거 때 여러분들이 우리 친명 의원들 3명을 최고위원으로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정청래 체제는 사실상 붕괴된다. 정청래는 바지 사장이 되는 거죠. 최고위원회를 친명이 다 장악을 했는데
바지 사장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 걱정하던 문제들, 지방선거 앞두고 정청래가 자기 정치하면서 친문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도들을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1월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친명 3명만 당선시키면 문가의 난을 확실히 진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비대위를 만들어 갖고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현명한 판단이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청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비대위 쪽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 평론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뭐 이현주 의원이 출마를 안 하기로 한 이런 최고위에 남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플랜 B, 아니 사실 이게 플랜 A예요. 비대위가 플랜 B고 그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플랜 A다. 이현주가 사퇴 안 하고 끝까지 가고, 정청래를 압박하면서 보궐선거에서 친명 최고위원 3명을 우리 당원들이 넣어주면 정청래는 바지 대표가 된다. 진짜 딴 대표가 되는 거죠. 딴지에서나 열광하는 대표가 되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 폭풍이 지금 1월 중순까지 확 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 우리가 당대표 못 만들어서 지금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1월 보궐선거에서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해결책이에요.